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상구 시사콕 시작하겠습니다. 10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렸고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매우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긴급하게 심층 인터뷰 먼저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급기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주변국 상황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레시안의 이재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네. 국방위 소속이신데요. 예. 저희가 좀 봤는데 이력이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적혀 있어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 통일외교 안보전략비서관, 2018년부터는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부터 기획조정실장, 제1차장까지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국방위 피감국 기관들 벌벌 떨 것 같은데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네, 피감기관. 저를 안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정보위 간사도 하고 계십니다. 네. 곧바로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이렇게 국정원이 예. 발표했습니다. 이재호 네. 기자님 네. 발표 과정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시간으로 17일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처음에 시작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1만 명의 병사들이 싸울 준비하고 있다. 뭐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17일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예. 시간으로 이게 보도된 게 한 17일 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18일 오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 핵심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파병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화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그날 한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박선원 의원님, 예.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 네. 이게 신뢰할 만한가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8일 오후 3시 반에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육군 계룡대에서 육군 국감 중이었거든요.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사전에 예,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북한의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예. 특수작전부대가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데 예. 그 폭풍군단 중에 일부 약 1,500여 명이 극동 러시아로 이동했다. 예. 그리고 청진과 함흥 쪽에 있는 그 항구를 이용해서 4차례 운송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는 아시아계, 몽골계 예. 주민들이 거주하는 작은 연방에 배치되어서 거기서 예.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요. 아, 예. 12,000명 숫자가 나와서 약간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예. 와, 되게 많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아마 젤렌스키가 예. 현재 미국 대선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또 나토로부터 지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좀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이렇게 과장되게 발표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국정원이 했다는. 네, 저한테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 저희 폭풍군단의 숫자는 1,900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젤렌스키가 그 정도의 규모로 미리 언론에 발표를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게 젤렌스키의 어떤 그 긴박한 어떤 어려움,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걸 반영한 것이다. 네, 의원님 말씀 보입니다. 이게 초반부터 중요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다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북한 특수부대 1,500명, 근데 나아가서는 12,000명이 파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12,000명을 보내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국정원 보도자료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네. 국정원이 설명하기를 네. 그것은 젤렌스키의 이야기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만큼 더 보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1,500명 부분은 이제 아마 4차례
그 상륙함, 러시아의 상륙함을 통해서 갔기 예, 예. 때문에 그 숫자를 곱해서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아, 그 사진 예, 뭐 사진이 찍은 있었죠. 것은 이제 위성 사진. 400명, 200명 해서 현재 예, 확실한 사진으로 찍힌 거는 약 600여 명인데요. 예, 예. 예, 오늘 오후에 정보위에 그 보고를 한다고 하니 다시 예. 한번 질의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짚고자 합니다. 아, 사진으로 정확히 확인된 건 현재까지 600여 명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정보위에서 다시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예.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긴급 안보회의를 하고 NSC도 한 거죠. 이게 NSC를 열 만한 사안으로 이제 정부가 봤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18일 금요일 예, 예, 예. 였는데 대개 이제 NSC는 두 가지 체계로 움직이는데요. 예, 예. 어떤 화요일에는 체계죠? 예.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차관급 회의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은 NSC 상임위원회 해서 예. 장관급 회의.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예. 회의고 이제 상임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격이죠. 근데 예. 이번 회의는 안보 현안 긴급 점검 회의. 안보 현안 긴급 점검. 긴급 예. 점검 회의였고 예. 이 자리에는 외교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는지는 불투명해요. 저희는 안 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예. 국방부하고 예. 국정원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의 핵심 간부 예.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 예, 예. 바로 그 결과를 매우 예외적으로 국정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그때 보고된 게 약 8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자료 네. 9페이지. 네. 네, 네.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네요. 네. 페이지 수는 안 적혀 있는데 9페이지나 네, 네. 되는 이런 것을 보도 자료를 냈는데 매우 예, 예외적이죠. 그래서 예. 해당 차장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도 자료가 매우 상세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이렇게 안 내지는 하죠. 않는군요. 대개는 이제 뭐 국방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간략하게 내고 국정원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없죠. 예. 네. 하나는 이제 이것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국정원이 좀 앞장서서 뛰어라 하는 정면 하나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국정원이 요새 그동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9페이지나 예, 그리고 실제로 별 만큼 일하고 있다. 9월 말 10월 초에 예. 그 국정원의 고위급에서 방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다는 겁니까? 키우를 방문해서 키를 방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우를 방문해서 예. 거기에 정보 당국하고 예.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하나 궁금한 게 국정원이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미국과 사전 조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거든요. 근데 외신을 보면 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이 입장 차이가 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 예.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마침내는 레바논에 있는 그 세력과의 지금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예. 자칫하면 이제 이란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요. 중동 정세 전체가 너무 커지거든요. 예. 이것을 혼자 그러니까 미국 단독 힘으로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아, 예. 라고 하는데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이미 제 추측컨대는 미 중부사령부, 중동을 담당하고 있는 네.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전력의 재편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인태사령부에서 좀 빠져야 되고 어디서 빠진다고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사령부에서요? 한 6개월 예. 정도부터 천천히 이동을 하거든요. 예. 잘 몰라요. 그래서 예. 그런 판국의 동북아에서 갑자기 이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죠. 전혀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동북아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중동 정세를 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근데 북한군 파병을 미국이 확인해 주면은 확인해주면은 정세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뭐 인태사령부에서 전력을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고. 어렵죠. 예, 그러면 중동이나 이 동유럽 쪽 관리가 또 더 그렇죠.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정세에서 과연 북한 러시아 이슈가 예. 부각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한가? 네, 미국 그래서, 대선하고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커지고 예. 북한도 참전한다 만에 하나 이렇게 네. 되면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네, 현 정부는. 안보 상황을 관리 못한 거다. 예. 그런데 트럼프는 푸틴이나 김정은하고 회담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푸틴과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인데 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미치는 거네요. 거다라고 하는 우려고 예. 실제로 그래서 국방부 간에는 협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조율은 한국 없었다. 국방부와 미국 한국 국방부는 국방부와 협의는 미국 없었을 국방부 간에는 것이다. 조율이 없었을 거다 예, 하는 예. 거고 정보기관 간에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정보기관 간에는 한국 정보기관이 계속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으로부터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예. 미국 CIA나 이런 쪽에 전달을 했을 거예요. 전달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상당히 그 절제된 반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사진도 이 보면 사진 예. 보도 자료 많은데 예. 이 중에 미국 영상이 없어요. 미국에서 보낸 영상이 없다. 예, 미국의 위성이 찍은 영상이 없어요. 보통은 예,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들이 나와야 돼요. 그 영상은 그럼 누가 찍은 겁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위성에서 한국 위성이 찍은 이걸 거. 찍은 거고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것도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 같고 예, 예. 그 외에 미국 영상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이건 아니죠. 조선중앙통신이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이니까 그다음에 이 나진항 이 선적 요거는 작년 8월, 9월 작년 사진입니다. 아, 작년 사진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CIA로부터 어떤 위성 정보 영상을 예. 받아서 한미 정보 당국이 실제로 합의해서 이것을 배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라고 통보를 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 그것도 정보 당국 간에 한 것이다. 국방부 대 국방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로는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국방부가 한 건 아니지만 네. 범정부 차원에서는 했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국방부 태도죠. 아, 그리고 사전 조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걸 통보한 것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해서는 모든 관련국 간에 조그마한 정보라도 상호 공유하는 방향으로 쭉 해왔었어요.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 전 세계적인 병력 재배치 문제 그리고 미국 대선 이런 것 등 때문에 미국이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북한군으로 보이는 일부 그렇죠. 북한군으로 보이는 일부 인력이 예. 극동 러시아로 이동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가장 정확한 거고 예. 그 현지에서 모종의 군사훈련으로 보이는 활동에 들어갔다로까지 그러니까 국한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11월 5일 당선이 되면 예. 그러면은 거기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서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확실히 이제 이 사건이 미국 대선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방송하면서 네. 북한군 파병 네. 이렇게 표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참전 개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전 확인 파병 개시라고 썼는데 그 참전은 이제 그 북한제 무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일부 북한군 그 일부 지휘관이 우크라이나 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파병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파병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신의 전투병이 혹은 자신의 군사력이 실제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 이동하는 것을 이제 파병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어를 잘 써야 됩니다. 네.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 정확히 지금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재호 기자, 네. 그 21일에 유엔 회의 열렸었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각국 입장들이 좀 나왔죠. 네. 예. 여기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이 여전히 확인할 수 없다로 나왔는데 예.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군대 파견했고 뭐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뭐 군인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if를 붙입니다. 만약에 파병을 했다면, 네. 만약에 군인들이 갔다면, 예. 그러면 매우 우려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다들 신중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보도를 봤다면 이건 저희도 보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하고 그렇죠. 비슷하네요. 맞아요. 정보 획득 수준이. 네, 네. 예. 뭐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주재 영국 대사가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긴 네. 한데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북한도 어쨌든 이날 그 유엔 총회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 북한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권 국가 간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게 언급 안 하겠다. 예, 이 완전한 부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 어디만 보면 인정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예, 인정은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한 부정이다 이렇게 아마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이걸 완벽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조금 어려운 워딩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제 그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예.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쪽은 확실히 부인을 했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란과 중국과 북한을 이제 약간 어떤 부기맨이라고 해요. 그 맨날 미국의 그 어떤 벽장에 있는 괴물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워딩 그 저기 캐릭터가 있어요. 미국에. 북이면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그 뭐 짧은 역사에서도 예. 그런 네, 어, 네, 그렇죠. 그런 전설이 있나 보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란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예. 미국이 그런 캐릭터로 지금 약간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매우 그 잘못된 거다. 뭐 이야기를 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유엔 대사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는 좀 재밌는데 북한 군인의 러시아 배치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의 러시아 배치가 예, 확대되고 예, 예. 있다. 그러니까 뭐 일정- 기존에 간 사람들이 있다고 있다라는- 하는 예, 예, 그쵸, 그쵸. 아까 예. 박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싶은데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추가 파병을 하면 우려스럽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증거라고 하면서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사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인공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인공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신저 아시죠?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친러시아 계열 그 텔레그램 메신저를 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도네츠크주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그 포크로우스크라고 그 어떤 동부 지역의 물류 거점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그 광산이 있대요. 거기에 예. 이제 개항이 됐던 깃발이다라고 하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우크라이나가 8월 달에 러시아의 쿠르스크라는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동북 쪽으로 해서 조금 그쵸. 더 나간 네, 러시아 네. 쪽 땅이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러시아는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포크로우스크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함락이 될 뻔했는데 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류 거점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진격하는 게 맞냐, 예, 예. 여기 포크로우스크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러시아 깃발과 이제 북한의 인공기가 같이 꽂혀 있는 게 나온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 작전이다. 정보 작전이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군사 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 인공기 아니다. 인공이 아니다. 네. 그게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라는 예,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인들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왔네. 어이씨, 이거 우리 정말 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 사기가 꺾어질 수 있으니 이거는 인공기 아니고 그냥 조작한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아직 북한군 없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거기까지 들어오진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참 고민, 네. 딜레마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 북한군이 왔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네. 나토나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군이 곧 파병할 거다라고 하면 나토 차원에서 또 미군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인적 지원 투입을 해야 되느냐 네. 하는 그런 고민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나토가 파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은 전혀 그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의회의 변수에 의해서 예. 자신들의 안보 군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예. 그걸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했든 간에 정보 조작입니다. 정보 조작입니까? 어느 전투 현장에 국기가 저렇게 각을 잡고 똑바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실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각이 잘 잡혀 있습니다. 저런 국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보통 저게 지금 바람이 잘 불 때 맞춰서 찍은 건가요? 아니요, 국기가 잘 불가능한 펴져 사진이기 있어요. 때문에 러시아에서 했건 북한이 했건 우크라이나가 했건 저건 정보 조작 사진인데 우크라이나가 예. 북한의 그 참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네. 심정적으로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을 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상 불법적인 전쟁을 예. 시작을 했고 예. 스스로도 아직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네. 말을 쓰고 있고, 예. 있고 그럴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 정당화할 수 있는 예. 침공은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일방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고 전장이 나라 전체가 사실은 고통받고 있고 250에서 3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네.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노약자 여성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점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현재 종전을 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잃고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은 또 우리가 이해는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박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좀 여쭤볼 텐데 보시기에 예, 북한이 정말 예, 파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예, 어제 그제 또 언론들 쭉 보니까요. 예,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예, 그 러시아 군복 막 입는 예, 영상이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파병을 한다고 해서 예, 만약에 한국에서 예. 뭐 그런 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군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옷을 갈아입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약간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그 한국어 설문지 예. 거기 보면 여름용 모자, 여름용 군복 지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예. 이 파병을 하기로 했고 예. 실제 파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큰 전쟁이 벌어지면 예. 과거에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예. 이티오피아, 뭐 우간다, 예. 모잠비크 이런 데서 조그마한 군사 분쟁이 있을 때 예. 군사 고문단 형식으로 북한은 많이 북한이, 보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라크에서도 보냈고 예. 지금 이란에도 남아 있어요. 한 3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은 나라에 예. 군사 고문단 형식으로 전쟁 현장에 예.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 재래식 무기, 야포라든지 포탄을 팔아서 군수물자 수출도 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직접 와가지고 김정은과 예. 북러 간의 그 군사 동맹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북한으로서는. 입장에서. 예. 예. 중국하고는 약 1,3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자칫하면 중국의 영향력으로 바로 투사가 되고 아. 남북 간의 관계를 좋게 하면은 또 소위 그 남한 사조라고 예.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또 북한을 흔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한하고도 계속 못 막, 하겠다. 예, 예.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예. 되고 뭐 법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법도 만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도 협력이 어렵고 중국하고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예.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하고는 국경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고 또 지금 현재 많은 그 에너지 지원 예. 또 얻고 그다음에 군사 기술 협력까지 받을 수 있고 군인들 1인당 뭐 얼마 500달러에서 1000달러라도 돈도 받나요? 그렇죠. 받으면 이건 굉장한 소득원이 됩니다. 수입원이 돼서 그러네요. 북한으로서는 이 러시아의 파병 또는 참전하는 문제를 예.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 때 일본이
그 경제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파병은 안 그러니까 했지만. 전쟁의 배후지 역할을 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욕구,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한민국하고는 단절하고 예. 일부 주력을 보내서라도 예. 경제적인 이익, 군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기술 협력까지 얻고 싶다. 에너지 지원을 받고 싶다 해서 예. 뭔가 이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 북한 경제 회생과 그다음에 미국하고 핵 협상 안 해도 되고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상황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로 파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석삼조 최소한. 예. 와. 그렇고 그 우리 월남 파병할 때도 예. 이제 그 전투 수당 내지는 해외 파병 수당을 네네. 미국으로 받아서 준 적이 있고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예.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라크에 파병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 대라. 아. 비용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상 차원에서 보면은 그 북한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부터 다 니들이 대라.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에너지 기술 측면에서나 혹은 예. 거기 파병되는 병사들의 소득 측면에서도 예. 여러 가지로 북한 입장에서는 파병을 하는 것이 예.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북러 조약 예. 맺었잖아요. 예. 비준 절차 돌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비준 절차 저희가 이제 저희들 지난번 방송에서 예. 이 북러 조약이 맺어진 것 때문에 예. 이제 한쪽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를 파병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병한 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 예. 러시아에서 비준 절차에 돌입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네. 제 상식으로는 원래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된 다음에 비준이 돼야 예. 그 비준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든 국회든 비준이 돼야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 생각해서 예. 파병하는 게 북러조약 때문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북러조약이 이제 두 국가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만든 건 확실하고 예.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북한은 예. 말씀하셨던 그런 동기 때문에 예. 파병의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예. 북러조약이 정말 비준이 되면 예. 한반도에서의 위기 뭐 지금 계속 좀 심각해지는데 예. 요거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겠죠. 그러니까는 이 북러 조약 예. 즉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6월 19일 날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미 이제 군사 동맹으로 갈 거다라고 예. 추측이 있었는데 예. 이에 관한 첩보를 입수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정부가. 그래서 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보기관에서는 보고를 했고 예. 당시에 이제 안보실에서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봤습니까? 예. 라고 했는데 실제로 군사 동맹 즉 1961년 북한과 소련의 우호 조약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뛰어넘는 정도의 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조약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북한에서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냐? 예. 그러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 저 러시아하고 협상도 많이 해보고 많이 만나봤는데 예. 러시아가 의외로 국제법을 따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자신들이 그 침공한 행위도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만. 예,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작전이었고, 이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쪽 반군 세력의 선제 공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늘 근거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북러 조약의 비준이 되어야 그게 기초해서 만약에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합법적인 거다. 지금 그 직전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군복도 안 입고 무기도 안 가지고 그렇게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서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둘러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파병을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예. 북한의 군사력이 북쪽으로 쭉 빠져나가서 우리 그 군사 분계선 휴전선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단기적으로는 우리하고 단기적으로는 싸울 사람들이 좀 없어지네. 단기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예. 우리의 적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예. 조성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 대러시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네. 또 잘못된 그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를 적으로 초청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만에 하나 예. 가능성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남침하면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강 최악의 적을 핵무기를 가진 최악의 적을 왜 우리가 한반도 전장에서 맞들이는 상황을 우리가 초래해야 되는 거죠. 그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노태우 정부 이래로 북방 정책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예.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이완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0억 불 있었던 거고. 네, 30억 불 차관도 내가 그래서 했노라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남길 정도로 자신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이완시키고 군사 지원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넘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잘 지낸 거잖아요. 친구로. 예.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네, 완전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뒤집어진 딱 거죠. 2년 반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돈 벌러 갈 일 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 예. 여당 의원들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러시아가 돌입한 것은 북한의 파병의 법적 근거를 예. 국제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예.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크다. 예. 30년 넘게 사실 시작이 보수 정부 예. 군부의 후예가 대통령이었던 예. 그 정부에서 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네. 지금까지 잘 지내왔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반 만에 뒤집어지면서 네. 결국 북러 조약을 맺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게 매우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예. 북한 고립화 정책이 실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꼭 잡고 예. 이 나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한반도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그렇습니다. 예, 위기가 커지는 그런 예. 상황. 당장에 가고 그 있다. 나진 선봉 지역에 예. 이 그 조약 비준 이후에 예. 러시아의 예. 함대가 네. 만약에 거기에 정박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 정부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좌시하지 않겠다. 네. 항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고 네. 대북 방송도 막 했더라고요. 네. 러시아에 너네들 그 북한군 러시아에 보냈어. 네. 몰랐지?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예. 접근하기보다는 예.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 같은 느낌이 이거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제 그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북한이 관심 끌기를 하고 있다. 예. 저거는 외면해야 된다. 네네. 저 무시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관심을 끌고 싶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네, 한국 정부가. 그리고 북한은 부인하고 네, 아니 외면하고 있죠. 경의선 거기 폭파해가지고 네. 북한이 안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갈 길을 막은 거 아니에요? 안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총을 총을 30발씩 쏘고 예. 또
그 다음 날에는 강릉에서 동해에다가 예. 천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30발 또 쐈어요. 예. 30이라는 숫자를 30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나 보네요, 정말. 근데 그거 사거리가 17km예요. 그거 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무인기 소동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게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식의 아,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거예요. 관심 좀 가져줘. 예, 야, 너 나한테 화 안 내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이 화를 내줘야. 그래야 제가 우리가 내보도 할 좀 게 해볼 있는데. 수 있고 지금 김건희 특검 이런 거 덮을 수 있는데 아, 예.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 해도 북한이 반응 안 하니까 뉴스발이 안 사니까 뉴스발. 가서 굉장히 만들어 온 방송에 거예요 적합한 지금. 그런 표현이십니다. 뉴스발. 갑자기 저렴해져서 네네네. 제 표현이 저렴해져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국정원이 언제 이런 9페이지짜리 이런 걸 내요. 이런 예. 짓 안 해야 돼요. 비접촉, 비공개. 예? 그게 그 국정원의 활동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원래 음지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 써져 있어요. 근데 9페이지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예. 아, 그 양지에 낸 문서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한다 이렇게. 음지에서 일한 것을 양지에 다 양지를 까발린다. 예. 지향했네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뭘 강구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파병하겠다는 제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본 아니 도대체 좌시하지 않아? 아니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여기서 한 4,500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3,000km, 4,000km 이상 떨어진 데서 싸우고 있는데 네. 뭘 좌시하지 않고 뭘 강구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좌시하지 않겠다. 네. 주로 앉아서 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서 예.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 하면서 또 총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환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부터 차분하게 좀 지켜야 됩니다. 그 무인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그 전제를 굉장히 길게 붙였습니다. 만약 말씀하셨는데. 사실이라.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이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예. 뭐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유관 부처들끼리 의논도 예. 하고 조율도 하고 뭐 할 것 예.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시기에 예. 아까 이제 무인기를 보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러니까는 생각하십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하려면 예. 제1성으로 했어야 돼요. 제 근데 1성으로. 처음에 제 2성으로 했죠. 제2성으로 했죠. 국방부는 네. 제1성으로 네. 우리는 그런 거 한 게 없다. 그러니까요. 라고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잠깐 회의한다고 나가서 아마 그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예. 이제 간단하게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서 예. 예. 저도 상황을 확인해 봤죠. 아. 그래서 미상 항적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DMZ를 지나간 지나간 미상 항적이 항적이 있는 겁니까?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제가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남쪽에서 올라간 게 맞네요. 그 뭐가 됐든지 그 미상 항적이 있다. 곧 군에서 발표할 것 같다. 아.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긴장될 예. 때는 오히려. 예, 예. 그런데 터져 나온 것이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나온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미상 항적이 있었는데 안 보냈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한 거라면 어디서 누가 보낸 건가. 예. 근데 탈북자 단체에서는 안 보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거리가 약 200km 이상 직선 거리는 뭐 한 170km 되겠지만 휴전선에서 예. 약간 뒤에서 보낸다 그러면 200km 정도의 그 항속 거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민간인들 행위는 아닐 수 있는데 예. 자꾸 그 NCND는 결국은 시인도 부정도 않는다라고 하면 대개 시인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네. 단호하게 부인하지 못한 데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상 항적이 있다니까 확인되지 뭔지 알 수 없는 네. 그러나 남쪽에서 올라간 네. 이 어떤 물체의 이 항적이 보인다. 있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북한 내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평양 상공에서 김정은, 김여정 등을 비난하는 그것을 스스로 뿌린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손 떨려서 그거 인쇄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저 영산 위에 예. 윤석열, 김건희 욕하는 삐라를 우리가 뿌려요? 아 우리가 하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근데 북한은 할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뒤집어서 생각해 스스로 보세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더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네. 행인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우크라이나의 북한 이 군 파병으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무인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민주당 집권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 평화 무드를 이끌었었는데 그때 박선원 의원님도 계속 함께 하셨었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 뭐 야당을 잘 상대를 안 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여당 대표도 잘 상대를 안 하긴 하는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대 때릴 줄 알았어요. 그 표정 보고. 그렇죠. 보통 그 윤석열 표정이면 대통령이 한동훈 그게 이제 대표를 대하는 이 팔짚은 표정으로 야 저러다 한 대 치려고 그랬나. 그게 보통 때리기 직전의 표정이죠. 치진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표정은 때리겠다 이런 표정이긴 한데 자 마음은 우리한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 그 뭐 맞아가지고 바로 집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컴컴에서 잘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하 대변인이. 이런 상황에서 좀 가까이 가서 보지 그랬어요. 자,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마지막으로 질문 냉정하게 현 상황이 어떤지 있는 예. 그대로 예. 가감 없이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그건 잘못됐고 만에 하나 실제로 북한이 예. 러시아를 지원한다, 파병한다라고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전투병, 파괴병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전체 판을 그 관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 한국의 네네. 안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우선시하는 예. 현재 용산의 분위기가 몇 가지 정보, 중요한 첩보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태를 먼저 깨뜨리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토록 국민과 예. 뜻을 같이 하는 것이 1차적이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념적으로 무슨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로 해석하시는 그렇죠.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 쓴 적 없어요. 총알 30발 쏴가지고 무슨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긴장 고조 속에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최근에 이 북한군 파병 등등 소위 북한군 파병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런 국내 상황도 의원님하고 같이 좀 더 토론하고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오늘 당연히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데 저희가 선약이었나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예. 중요한 일정 놔두고 저희 방송 예. 나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다음 기회에 또 전문적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